지연아, 너 살아있었어? 왜? 실망했어요?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죠? 누가 너를 들여보내라고 했어? 전 당신의 전 며느리, 그리고 법적 상속권자입니다. 공문서 위조 죄 아시죠? 회장님, 이건 명백한 방해 행위입니다. 며느리 사망 확정 시 지분 이관, 재미있던데요?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받아야 할 것들을 회수하러 왔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경기도 외곽 30년은 좋게 된 주공 아파트 단지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계단, 녹슨 우편함, 복도마다 쌓여있는 폐지 더미. 이곳은 화려한 강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죠. 겨울 찬바람이 건물 사이를 휙휙 지나갑니다. 403호. 낡은 베란다 유리창에는 갈색 테이프 자국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금이 간 유리 사이로 바람이 새어 들어와서 실내는 늘 쌀쌀합니다. 작은 원룸형 구조. 부엌과 방이 구분도 안 되는 곳. 싱크대 옆에는 김치 냉장고 하나, 접이식 밥상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곳에 사는 여자 한지연. 45살입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지연은 눈을 뜹니다. 습관처럼 몸이 먼저 일어나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지연의 얼굴은 주름이 깊고 눈가는 어둡습니다. 한때는 화장품 광고 모델처럼 환하게 웃던 얼굴이었는데 말이죠. 오늘도 버텨내야지. 지연은 낡은 패딩 점퍼를 걸치고 집을 나섭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이웃 아줌마와 마주칩니다. 어머, 지연 씨 또 출근해요? 요새 일이 많나 봐요? 네, 명절 앞두고 좀 바쁘네요. 에휴, 고생이 많으시네. 그래도 건강 챙기면서 해요. 지연은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연이 한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이름을 가졌었는지. 지연은 그 비밀을 혼자 품고 살아갑니다. 버스 정류장.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연은 버스에 올라타서 구석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 강남 쪽 방향입니다. 지연의 가슴이 미세하게 조여옵니다. 30분을 달려서 동네 시장 골목에 내립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간판이 달린 가게 앞에 도착합니다. 오여산의 반찬 가게. 지연은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왔어요, 사장님. 안쪽에서 60대 후반의 억척스러운 여자, 오여사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옵니다. 지연 씨 왔네. 오늘 일 많아. 명절 앞두고 주문이 막 들어왔어. 네, 알겠습니다. 수육 5kg 썰어놔야 하고 잡채도 볶아야 하고 아이고 정신없네.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커다란 도마 위에 삶아진 수육 덩어리가 놓여 있습니다. 칼을 집어듭니다. 차가운 칼날이 손에 닿습니다. 지연은 숨을 고르고 수육을 썰기 시작합니다. 착, 착, 착. 리듬감 있게 칼질을 합니다. 수육이 얇게 썰려 나갑니다. 그런데 문득 지연의 손이 떨립니다. 칼이 흔들립니다. 명절.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명절이라는 단어가 지연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저쪽 집안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호텔 특실을 빌려서 가족 모임을 하고 있겠죠. 고급 한정식을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지연이 없는 그 자리에서 말이죠. 지연은 칼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지연 씨, 괜찮아요? 오 여사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잠깐 어지러워서요. 에휴, 아침 거르고 왔나? 여기 앉아서 물이라도 마셔요. 오 여사가 물컵을 건넵니다. 지연은 물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사장님, 전 정말 괜찮아요. 일 시작할게요. 그래도 무리하지 말고. 지연은 다시 칼을 듭니다. 수육을 썹니다. 착, 착, 착. 기계처럼 반복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 시절을, 그 사람들을, 그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합니다. 점심시간. 지연은 간단하게 주먹밥 하나로 끼니를 때웁니다. 오 여사가 옆에 앉아서 말을 겁니다. 지연 씨, 여기 일한 지 몇 년 됐죠? 3년 됐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나왔더라. 명절 때도 일하고. 지연 씨 고향은 어디예요? 지연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고향은 서울이에요. 서울? 그럼 가족들이 서울에 있겠네? 아니요, 연락하고 지내는 가족은 없어요. 어머, 그래요? 참 외롭겠네. 지연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외롭다. 맞습니다. 지독하게 외롭습니다. 하지만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과거입니다. 오후가 되자 가게에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명절 준비를 하는 동네 아주머니들입니다. 오 사장님, 잡채 2kg 주세요. 수육도 포장해 주세요. 저는 부치셨어요? 손님들의 목소리가 시끌벅적합니다. 지연은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포장합니다. 웃으며 응대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공허합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합니다. 오 여사가 지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명절 보너스예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지연 씨 명절 때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요.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 괜찮습니다, 사장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지연은 봉투를 받고 가게를 나섭니다. 어둑어둑한 골목길을 걷습니다. 귀갓길.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해서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앵커가 경제 소식을 전합니다. 강남 지역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압구정동 일대는 강남, 압구정동. 지연의 손이 멈춥니다. 리모컨을 꽉 쥡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고층 아파트들이 비칩니다. 강남역 사거리 풍경도 잠깐 지나갑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 안 돼. 지연은 급히 텔레비전을 끕니다. 숨을 몰아쉽니다. 손이 떨립니다. 강남역 사거리. 그곳 어딘가에 한도윤이 있습니다. 지연의 전 남편.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지금은 남보다 못한 사람. 그리고 윤명숙. 한성그룹 회장. 지연의 전 시어머니. 지연을 재벌가의 흠집이라고 부르며 버렸던 여자.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면 안 돼. 나는 이제 그냥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일 뿐이야. 지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잊어야 합니다. 지워야 합니다. 그 시절을, 그 기억을, 그 상처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현실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지연은 창문 밖을 바라봅니다. 어두운 밤하늘.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깜깜할 뿐입니다. 오늘도 버텨냈네. 지연은 작은 침대에 누웁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워 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육을 썰고 손님을 응대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하루. 그렇게 지연은 오늘도 칼을 쥐고 버텨냅니다. 평범하지만 숨막히는 일상 속에서. 하지만 지연은 아직 모릅니다. 이 고요한 절망 속 일상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할 거라는 걸 말이죠. 5년 전 2019년 겨울입니다. 그때 지연은 40살이었습니다. 한성그룹 본가에서 살던 시절이죠. 압구정동 한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저택.
지연은 그곳에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아니, 살려고 애썼습니다. 12월 말 한성그룹 신년 행사를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저택 거실에는 윤명숙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후반,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갑게 빛나는 눈빛을 가진 여자였죠. 지연 씨, 윤명숙이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예, 어머님. 신년 행사 때 언론 인터뷰가 있을 겁니다. 당신은 참석하지 마세요. 예. 우리 집안 체면에 도움이 안 됩니다. 당신 출신 배경이나 학벌이 우리 수준에 맞지 않아요.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아니라 태생이 문제죠. 도윤이가 당신을 데려온 건 실수였어요. 도윤 씨는 저를 사랑해서 사랑? 윤명숙이 비웃었습니다. 재벌가의 사랑 같은 건 없습니다. 필요와 전략만 있을 뿐이죠.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명숙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이 앞길을 막지 마세요. 조용히 사라져주면 좋겠어요. 물론 합당한 보상은 하겠습니다. 제가 사라지라고요?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 도윤 씨와 이혼할 생각 없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윤명숙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한강교 근처를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조용히 사라져라. 무슨 뜻일까요? 정말 이혼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추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한강 다리 위로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연은 난간에 기대어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이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갑자기 팔이 붙잡혔습니다. 뭐예요? 낯선 남자둘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 지연은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혔습니다. 손수건 같은 게 입을 덮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지연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남자들이 지연을 붙잡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저항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강교 근처 도로에서 쓰러진 여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가 지연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급하게 지연을 검사했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의식불명입니다. 외상은 없는데 혈액 검사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몇 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연의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과다 복용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도로에 브레이크 자국이 없었습니다. 차량 충돌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도로 옆에 쓰러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거 사고가 아닌데요? 그럼 뭡니까? 누가 일부러 그곳에 두고 간 것 같은데요. 경찰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음주 후 사고로 처리하세요. 네. 하지만 증거가 윗선에서 내려온 얘기입니다.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어요. 경찰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음주 후 사고로 정리되었습니다.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혼수 상태였습니다. 병실 밖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윤명숙의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병원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일단 처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 쪽에서 부담하지 않을 겁니다. 보호자분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병원에서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이 사람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분이시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는 이미 연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비서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두툼한 현금 봉투였습니다. 이걸로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언론에 나가면 안 됩니다. 병원 관계자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연의 사건은 묻혔습니다. 신문사회면 작은 기사 하나로 끝났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음주 사고, 의식불명. 그뿐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넉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한도윤도 시어머니 윤명숙도 그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매일 지연을 돌봤습니다. 몸을 닦아주고 링거를 교체하고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이 환자분 가족은 정말 안 오네요. 그러게요. 재벌가 며느리라던데 이상하죠. 뭔가 사연이 있나 봐요. 간호사들도 수군거렸지만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병원비만 나오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5개월째 지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째 지연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지연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정신 드셨어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의사가 왔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네요. 다행입니다. 지연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병실, 아무도 없는 병실, 꽃다발도 문병객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입니다. 6개월 동안 혼수 상태였어요. 6개월? 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호자는 어디 있습니까? 의사와 간호사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보호자분이 연락을 끊으셨어요. 연락을 끊다니요? 퇴원 처리하셨고요. 병원비도 미납이에요.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퇴원 처리? 병원비 미납? 무슨 소리일까요? 보호자가 누구였습니까? 기록상으로는 한성그룹 관계자분이었는데 사인하고 가시면서 이 사람과는 관계없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지연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버려진 겁니다. 철저하게, 완전하게. 지연은 더 이상 한성그룹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입원 기록을 확인했을 때 지연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록에는 지연의 이름 대신 기타 환자 B27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지워진 겁니다. 지연은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지만 살아있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연의 존재는 불편한 진실일 뿐이었습니다. 2020년 초여름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병실 창문에 빗방울이 톡톡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개월 만에 눈을 떴지만 세상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퇴원 절차 진행하셔야 합니다. 퇴원이요? 전 아직 몸이 병원비가 석 달째 밀려 있습니다. 더 이상 입원하시기 어렵습니다. 지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보호자도 가족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야 합니까? 일단 오늘 중으로 정리하셔야 해요. 병원 규정이라서요. 간호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나갔습니다.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7개월 동안 누워 있었던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벽을 짚고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지연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푹 꺼진 눈, 파리한 피부. 지연은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이게 나야? 한때는 고급 백화점에서 명품 옷을 입고 다녔던 여자. 강남 사교 모임에서 우아하게 웃었던 여자. 이제는 흉측한 환자복을 입은 채 병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병실 사물함에 있던 낡은 옷이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값싼 트레이닝복이었습니다. 신발도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지연은 그 옷을 입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가족이, 친구가, 연인이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병원 로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빗물이 머리를 적셨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지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빗길을 달렸습니다. 세상은 돌아가는데 지연만 멈춰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 서 있으면 감기 걸려. 들어와. 지연이 돌아봤습니다. 병원 후문 쪽 벤치에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너 말이야. 방금 퇴원했지? 갈 데 없어 보이네. 지연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빗물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40년 넘게 이 병원 근처서 살았어. 환자들 표정만 봐도 안다. 너 버려진 거지?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버려졌었어. 남편한테. 애 셋 낳고 20년 살았는데 젊은 여자 만나서 나를 쫓아냈지. 그때 나도 너처럼 멍하니 있었어. 어디 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근데 말이야, 버려지고 나니까 오히려 편하더라. 편하다고요? 그래. 더 이상 그 사람들 눈치 안 봐도 되잖아. 이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할머니는 담배를 끄고 지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람이 버려졌으면 버린 놈들보다 더 잘 살아야지. 그래야 저승에서라도 할 말이 있어. 지연의 가슴에 무언가가 뜨끈하게 올라왔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말 책임질 수 있으세요? 내가 40년 동네 여인네들 이혼 상담해온 사람이야. 인생은 말이지 뒤집히면 구경거리 되는 거야. 너도 뒤집어봐. 지금 바닥이면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
할머니는 일어서며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전화해. 일자리 소개해 줄 수 있어. 월세방도 알아봐 줄게. 지연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잘 살면 그게 고마운 거지. 할머니는 비를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지연은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명함에는 김순자 마이너스 동네 상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할머니가 소개해준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나 다시 살아야 해. 아니, 살아낼 거야. 다음 날부터 지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소개해준 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반찬가게였습니다. 오여산의 반찬가게. 주인 오여산은 60대 후반의 억척스러운 여자였습니다. 일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손이 굳었네. 부잣집 딸이었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뭐 사연이야 누구나 있지. 일이나 열심히 해. 월급은 넉넉하지 않지만 밀리지는 않아. 감사합니다.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육을 썰고 채소를 다듬고 반찬을 포장했습니다. 손이 서툴렀습니다. 칼질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다른 일도 했습니다. 법률 서류 대필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고시원 옆방에 사는 법무사가 소개해준 일이었습니다. 간단한 서류를 손으로 옮겨 적는 일이었습니다. 글씨가 예쁘네요. 학교 많이 다녔어요? 대학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일 할 만하겠네. 한 장에 1,000원씩 드릴게요. 지연은 밤늦게까지 서류를 베꼈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조금씩 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일에도 익숙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고시원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공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법률 서류 일을 하면서 기업 관련 문서들을 자주 접했습니다. 상속 분쟁 문건, 주주총회 조정서, 이사회 의결록. 그 중에는 한성그룹 관련 서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서류를 베끼다가 멈췄습니다. 한성그룹 이사 명단이었습니다. 윤명숙, 한도윤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메모. 이사회 내부 갈등, 지분 구조 재편 필요. 지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집안 내부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지연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회가 올 수도 있겠네. 그날 밤 지연은 노트를 꺼내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의 구조, 이사회 명단, 지분율. 지연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피해자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아는 사람으로 말이죠. 2024년 늦가을입니다. 지연이 의식을 되찾은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연은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반찬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법률 서류를 베끼는 일을 했습니다. 조용하고 단조로운 삶이었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지연은 눈을 뜹니다. 여전히 낡은 주공 아파트 원룸입니다. 하지만 4년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노트 여러 권이 쌓여 있습니다. 법률 용어 정리, 기업 구조 분석, 상속법 요약. 지연은 혼자 공부해 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45세가 된 지연의 얼굴입니다. 주름이 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날카롭고 집중된 눈빛입니다. 반찬 가게로 출근합니다. 오 여사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 씨 왔어요? 오늘 주문 많아요. 단체 도시락 50개 나가요. 네, 시작할게요. 지연은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수육을 썰고 나물을 무치고 밥을 짓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합니다. 4년 동안 매일 반복한 일이니까요. 점심시간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지연은 주문을 받고 음식을 포장하고 계산을 합니다. 웃으며 응대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뜸해집니다. 오 여사가 지연 옆에 앉습니다. 지연 씨,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달라졌다니요? 눈빛이요. 예전엔 죽은 눈이었는데 요즘은 살아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사람이요, 버려지면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돌아간다고요? 어디로요?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요. 오 여사는 지연의 표정을 살핍니다. 무언가 느낀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당신이 결정한 거라면 응원할게요. 근데 무리하지는 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습니다. 지연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책상 앞에 앉습니다. 오늘 밤에도 법률 서류 대필 일이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 뭉치를 펼칩니다. 상속 분쟁 관련 서류들입니다. 지연은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으며 베낍니다. 글씨를 쓰면서도 내용을 파악합니다. 그러다 한 서류에서 손이 멈춥니다. 한성그룹 이사회 명단 변경 통지서입니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한성그룹. 서류를 자세히 봅니다. 윤명숙 회장, 한도윤 부회장.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름도 보입니다. 서아린. 신규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서아린? 이 사람은 누구지?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합니다. 서아린.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셀럽입니다. 화려한 이력과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 하나가 눈에 띕니다. 한성그룹 한도윤 부회장, 인플루언서 서아린과 재혼설. 지연의 손이 떨립니다. 재혼? 한도윤이 재혼을 한다는 겁니까? 지연과 정식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아니, 어쩌면 서류상으로는 이미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지연이 죽은 것처럼 처리되었으니까요. 더 많은 서류를 뒤집니다. 한성그룹 주주총회 안건서도 있습니다. 지분 구조 재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연은 내용을 분석합니다. 이사회 내부에 갈등이 있네. 윤명숙 회장과 한도윤 부회장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어. 그리고 서아린이 끼어들면서 지분 배분이 복잡해졌고 지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법률 서류를 4년 동안 베끼면서 자연스럽게 법률 지식이 쌓였습니다. 기업 구조도 상속법도 지분 이전 절차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균열이 생긴 거야. 완벽해 보이던 집안에 금이 간 거지. 지연은 노트를 꺼냅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펼칩니다. 한성그룹 이사회 구조를 그립니다. 윤명숙을 중심으로 한도윤, 서아린, 그리고 기타 이사들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서아린이 들어오면서 기존 지분 구조가 흔들렸어. 그럼 나는.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한도윤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정식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말이죠. 다음 날 지연은 구청을 찾아갑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어봅니다. 결과를 보고 지연은 놀랍니다. 이혼 기록이 없습니다. 여전히 한도윤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혼도 안 했어. 그냥 나를 죽은 사람처럼 처리하고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지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입니다. 실수했네. 윤명숙 회장. 서류상으로라도 정리했어야 하는데. 집으로 돌아와 지연은 책상 앞에 앉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펜을 듭니다.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씁니다. 한지연. 또박또박 씁니다. 4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입니다. 한성그룹 며느리였던 이름입니다. 이름 아래 한 줄을 더 씁니다. 전 한성그룹 며느리.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또 한 줄을 씁니다. 곧 한성그룹 실질적 주주. 지연은 펜을 내려놓고 종이를 바라봅니다. 5년 전 한강교에서 의식을 잃었던 그 여자는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건 새로운 한지연입니다. 더 이상 약하지 않은, 더 이상 당하기만 하지 않을 한지연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지연은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합니다. 한성그룹으로 돌아가는 방법, 지분을 되찾는 방법,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이제 내 차례야. 지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반짝입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별빛 같습니다. 그들이 만든 게임판으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이번엔 내 룰로. 지연은 노트를 덮고 침대에 눕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4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법을 배우고 기업 구조를 이해하고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처럼 반찬 가게에 출근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성그룹으로 돌아갈 날까지, 그들 앞에 다시 설 날까지. 오 여사가 지연을 봅니다. 지연 씨, 오늘 표정이 밝네요. 그런가요? 그래요. 뭔가 좋은 일 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짓습니다. 곧 있을 거예요, 사장님.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한지연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되찾으러 갑니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존엄을. 2024년 12월 한성그룹 본사 이사회실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린 회의실에서 공식 사진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윤명숙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있고 그 옆에는 한도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옆자리에는 서아린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보세요.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집니다. 사진이 찍힙니다. 한성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사진입니다. 다음 날 그 사진이 전국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성그룹 새시대 선언. 젊은 감각의 신규 이사진 구성. 기사 내용은 화려합니다. 서아린의 화려한 경력, 인플루언서로서의 영향력, 한성그룹과의 시너지. 긍정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댓글창은 달랐습니다. 근데 한도윤 전 부인은 어떻게 됐대? 맞아, 몇 년 전에 사고 나서 의식불명 됐다던데. 그 사건 조용히 묻혔잖아. 시댁에서 처리했다는 소문 있었어. 재벌가 무서운 거 실하네. 전 며느리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과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기도 외곽 반찬가게.
지연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성그룹 이사회 사진이 크게 비춥니다. 윤명숙, 한도윤, 그리고 서아린. 지연의 손이 멈춥니다. 칼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화면 속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마치 완벽한 가족처럼 보입니다. 저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 지연은 낮게 중얼거립니다. 5년 전 지연도 저렇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성그룹 며느리로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연의 자리에 서아린이 서 있습니다. 지연 씨, 괜찮아요? 오 여사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입니다. 지연은 텔레비전을 끄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 여사가 냉장고 문을 닫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지연아. 오 여사가 처음으로 지연을 반말로 부릅니다. 목소리가 진지합니다. 네, 사장님.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사실 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뭐요? 너 한성그룹 며느리였던 거. 그리고 그 집안한테 죽을 뻔한 거. 지연의 얼굴이 굳습니다. 오 여사가 알고 있었다니.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놀랐지? 근데 나 원래 강남에서 살았어. 재벌가 소문 다 들었었지. 내 얼굴도 신문에서 봤었고. 그럼 왜 지금까지? 내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젠 말해야겠더라. 오 여사는 앞치마를 벗으며 계속 말합니다. 지연아, 그 집안이 돈으로 입마금한 사람들 명단이 있어.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명단이요? 응. 간호사, 경찰, 사고 현장 목격자들 다 돈 받고 입 다물었어. 그리고 오 여사가 잠시 망설입니다. 너 친정 쪽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 친정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너 오빠, 한지훈. 그 사람이 병원비 명목으로 돈 받았더라. 순간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친오빠, 한지훈.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오빠와 지연 둘만 남았었습니다. 그럴 리가. 오빠가 왜? 미안해. 근데 확실한 정보야. 내 지인이 그쪽 병원에서 일했거든. 지연은 벽에 기대섭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배신. 또 한 번의 배신입니다. 시댁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친오빠가 돈을 받았다니. 얼마를 받았대요? 3억이라고 들었어. 3억? 지연의 목숨값이 3억이었습니다. 오빠는 그 돈을 받고 지연을 버렸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오빠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서울 외곽 신도시의 단독주택입니다. 지연은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새로 지은 집들입니다. 오빤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 앞에는 외제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최신형 차량입니다. 지연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립니다. 50대 초반의 남자가 나옵니다. 한지훈입니다. 지연의 오빠입니다. 누구세요? 한지훈이 지연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지연의 모습도 많이 변했으니까요. 오빠 나야. 지연이. 한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지연아, 너 살아있었어? 실망했어?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게 아니라. 한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웃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일단 들어와. 밖에서 얘기하기 그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비싼 가구들, 벽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 모든 게 새 것입니다. 지연은 거실을 둘러봅니다. 집 좋네. 새로 샀어? 응, 몇 년 전에. 돈 어디서 났는데? 오빠 전에 직장 그만뒀잖아. 한지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연이 차갑게 묻습니다. 3억 받았지? 한성그룹한테. 한지훈의 얼굴이 더 굳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해? 병원비 명목이었대? 근데 병원비는 안 내고 그냥 내가 가졌지? 지연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가족 지켜야 했고. 가족? 누구 가족? 너한테 가족은 오직 너 자신뿐이었잖아. 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연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그 집안이랑 엮이면 우리까지 다 망하는 거였어. 나도 살아야 했어. 그래서 동생을 팔았어? 3억에? 그게 그런 게 아니라. 한지우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변명일 뿐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배신입니다. 지연은 한지훈을 똑바로 봅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입니다. 오빠, 마지막으로 물을게. 오빠 입으로 직접 말해줘. 나한테 병원 오지 말라고 한 거 맞지? 한지훈은 고개를 숙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침묵이 답입니다. 알겠어. 이제 됐어. 지연은 일어섭니다. 한지훈이 급하게 말합니다. 지연아, 그래도 우린 남매잖아. 피는 물보다 진한 거고. 피? 지연이 비웃습니다. 오빠한테 피는 3억보다 싸더라. 내가 배웠어. 지연아, 오빠 입에서 가족이란 말 다시 듣고 싶으면 이제부터 내가 내 편인지 그 집 편인지 증명해. 그때까지는 남보다 못한 사이야. 지연은 돌아서서 대문을 나섭니다. 한지훈이 뒤에서 부르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집을 나와 골목길을 걷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지연은 잠시 멈춰섭니다.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더 이상 기댈 사람도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라도 해내야 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듭니다. 어두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짓습니다. 부드럽지만 차가운 미소입니다. 이제 불쌍한 피해자는 죽었어. 내 안에 다른 내가 눈을 떴어. 지연은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버스 정류장을 향해, 집으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모든 배신을 겪고 모든 걸 잃었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전쟁의 시작 말이죠. 다음 날 저녁 지연은 병원 근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5년 전 의식을 되찾았던 그 병원입니다. 후문 쪽 벤치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지연은 한 할머니를 만났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지연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벤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실망하며 돌아서려다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또 왔구나. 돌아보니 김순자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5년 전보다 더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네. 뭐, 5년 됐나? 그동안 잘 살았어? 네, 덕분에요. 할머니가 일자리 소개해 주신 덕분에. 그래, 다행이네. 근데 오늘은 왜 왔어? 표정 보니 뭔가 있구만. 지연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깊은 숨을 쉬고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 다시 돌아가려고요. 그 집안으로. 김순자 할머니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아들입니다. 그래, 때가 된 거야? 네. 이제 준비가 됐어요.
뭘 알고 싶어서 나를 찾아왔지? 지연은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한성그룹에 대해 아세요? 김순자 할머니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알지. 잘 알지. 내가 누군 줄 알아? 예. 나 30년 동안 재벌가 법무팀에서 일했어. 상속 분쟁, 지분 싸움 다 봤지. 지연은 놀라서 할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단순한 동네 상담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직 법무 전문가였던 겁니다. 한성그룹도 담당했어요? 직접은 아니지만 비슷한 케이스를 수없이 다뤘지. 그리고 한성그룹 내부 사정은 업계에서 다 아는 얘기야. 어떤 사정이요? 김순자 할머니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저 집안 곧 터진다. 터진다고요? 응. 새 며느리 끼워 넣으면서 물려줄 지분 구조가 꼬였거든. 원래 윤명숙 회장이 한도윤한테 넘길 예정이었는데 서아린이 끼어들면서 이사회가 복잡해졌어. 지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서아린이 욕심이 많은 여자야. 이사 자리만으로 만족 안 해. 지분을 원하지. 그럼 기존 구조가 흔들리는 거야. 그럼 제가 끼어들 틈이 있다는 건가요? 있지. 근데 너 혼수 상태일 때 이사회에서 내 이름 공식 상속자 명단에서 뺀 거 알아?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단에서 뺐다고요? 응. 내가 의식불명이었을 때 긴급 이사회 열렸어. 거기서 한지연 상속권 삭제라고 의결했지. 그럴 권한이 있나요? 법적으로는 없지. 하지만 내가 의식 없으니까 아무도 반대 못했던 거야. 서류상으론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아린, 곧 공식 상속자 명단에 오른다. 언제요? 내년 초 한성그룹 정기 주주총회 때. 거기서 서아린을 정식 상속자로 등재할 거야. 지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내년 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김순자 할머니가 담배를 끄고 지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첫째,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 공식적으로. 어떻게요? 법원에 가서 생존 신고를 해. 그리고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서를 받아. 그 다음엔요? 둘째, 상속자 명단 삭제가 부당했다는 소송을 제기해. 내가 의식 없을 때 일방적으로 처리한 거니까 법적으로 무효야. 셋째는요? 셋째, 이사회에 직접 나타나. 주주총회 전에. 그들이 가장 당황할 타이밍에 말이야. 지연은 할머니의 말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내가 왜 도와야 하는데? 할머니가 5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버려진 사람은 버린 놈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고. 김순자 할머니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말 잘 기억하고 있네. 좋아. 도와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성공하면 내 목도 챙겨줘. 상담료 비싸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날부터 지연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조언대로 법원에 생존 신고를 했습니다. 혼인관계 확인서도 발급받았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변호사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줬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 박민정입니다. 상속 분쟁 전문가였습니다. 한성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겠다고요? 박민정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가능할까요? 가능하긴 한데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가 재벌 기업이잖아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으니까요. 박민정 변호사가 지연을 찬찬히 봤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으시네요. 좋아요. 해봅시다.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반찬가게 일을 마치고 매일 저녁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증거를 모으고 전략을 짰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송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지연은 5년 동안 모은 법률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박민정 변호사도 감탄했습니다. 한지연 씨, 법대 나오셨어요? 아니요. 혼자 공부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웬만한 법대생보다 잘 아세요. 지연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밤 서류를 베끼고 법률 용어를 공부하고 판례를 읽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민정 변호사가 중요한 서류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성그룹 이사회 의사록이에요. 어떻게 구하셨어요? 김순자 선생님께서 구해주셨어요. 옛날 인맥을 동원하셨나 봐요. 의사록을 펼쳤습니다. 5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혼수 상태였을 때입니다. 의사록에는 한지연 상속권 박탈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되나요? 물론이죠.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니까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지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무기를 손에 넣은 겁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네요. 네. 언제 소송을 제기할까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주주총회 한 달 전, 그들이 서아린을 상속자로 올리기 직전에요. 타이밍이 중요하시군요. 네. 가장 당황할 때 나타나야죠. 박민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지연은 사무실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5년 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할 시간이었습니다. 한지연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눈물 짓지 않습니다. 이제는 게임의 규칙을 아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서울 압구정동 한성그룹 본가입니다. 거대한 저택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정원, 샹들리에가 빛나는 홀,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현관. 5년 전 지연이 며느리로 살았던 그곳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서아린의 공식 환영 리셉션이 열리는 날입니다. 한성그룹의 새로운 며느리이자 이사를 환영하는 자리였죠. 재벌가 인사들, 유명 인사들, 언론까지 초대되었습니다. 저녁 7시 손님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홀로 들어갔습니다. 샴페인 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홀 중앙 윤명숙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지만 위엄은 여전했습니다. 옆에는 한도윤이 서 있었고 도윤 옆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서아린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셨네요. 한성그룹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하객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명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문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경비원이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손님 명단에 없으신데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경비원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경비원이 급히 내부로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정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현관을 지나 홀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갔습니다. 홀 안의 사람들이 하나둘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초대받지 않은 사람 같은데? 지연은 개의치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윤명숙, 한도윤, 서아린이 서 있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한도윤이 지연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죽었다고, 아니 적어도 영영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여자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아린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명숙은 휠체어를 붙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언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전 며느리 아니야? 죽었다던 사람? 지연은 세 사람 앞에 섰습니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도윤 씨. 윤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들여보내라고 했어요? 들여보내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올 권리는 있죠. 무슨 권리요? 지연은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혼인관계 증명서입니다. 저와 한도윤 씨는 여전히 법적 부부관계입니다. 이혼한 적이 없으니까요. 한도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서아린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혼 절차는 다 끝났어요. 어디서요? 제 동의서는 어디 있죠? 법적으로 이혼하려면 당사자 양쪽 동의가 필요한데요. 지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성그룹 이사회 의사록입니다. 제가 의식 없을 때 열린 회의록이죠. 제 상속권을 삭제한 회의요. 탁 서류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공문서 위조죄 아시죠? 당사자 동의 없이 상속권을 임의로 삭제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윤명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방해 행위예요. 보안 불러요. 보안을 부르기 전에 이것도 보시죠. 지연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 제출용 소장입니다. 한성그룹을 상대로 한 상속권 회복 청구 소송이죠. 내일 아침 법원에 접수됩니다. 순간 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서아린이 비웃으며 나섰습니다. 우스운 쇼네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상속권이 있다고. 서아린 씨. 지연이 서아린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된 상속 사전 계약서 제가 다 봤어요. 흥미로운 내용이더군요. 뭐가요? 전 며느리 사망 확정 시 지분 이관. 이렇게 적혀 있던데요. 서아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은 한 걸음 더 윤명숙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수하러 왔습니다. 제 인생, 제 이름, 제 기록을요. 그리고 당신들이 감히 죽었다고
서류에 기입했던 바로 그 존재를요. 윤명숙의 손이 떨리며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에 크게 부딪혔습니다. 쾅! 홀 안에 그 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지연 씨, 정말 살아계셨습니까? 한성그룹을 상대로 소송하시는 겁니까? 5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권리를 되찾으러 왔습니다. 한도윤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러지 마. 우리 따로 얘기하자. 따로 얘기할 건 없어요. 이제 법정에서 만나시죠. 지연은 도윤을 지나쳐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뒤따라왔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저택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정 변호사였습니다. 한지연 씨, 뉴스 봤어요. 대박났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그래요? 네. 한성그룹 죽은 며느리 귀환, 상속 분쟁 폭로. 기사가 벌써 수십 개 올라왔어요. 지연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폭주했습니다. 진짜 살아있었네. 대박이다. 재벌가 무섭다. 며느리를 죽은 사람 취급하다니. 응원합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연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5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지연은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 나섭니다. 며칠 후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검찰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한성그룹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며느리가 살아 돌아온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성은 균열이 가고 숨겨졌던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서울지방법원입니다. 한성그룹을 상대로 한 상속권 회복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이 역사적인 재판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지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박민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한성그룹 측 변호사단이 자리 잡았습니다. 윤명숙과 한도윤도 출석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정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원고 한지연은 피고 한성그룹 이사회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속권을 삭제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합니다. 원고가 의식불명 상태였을 때 열린 이사회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성그룹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5년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고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사회 결정은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정당한 절차라고요? 당사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 서류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병원 관계자, 당시 경찰, 목격자들. 하나씩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며칠 후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한성그룹 며느리 사망 기록 조작 의혹, 검찰 조사 착수, 한성그룹 이사회, 긴급 내부 감찰 돌입, 죽었다가 돌아온 며느리, 법정 투쟁 본격화, 뉴스는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대부분은 지연을 응원했습니다. 재벌가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약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법원은 첫 번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사회 결정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원고 한지연의 상속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정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5년 동안의 싸움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윤명숙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여론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법정 복도, 재판이 끝난 후였습니다. 지연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아. 도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5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재벌 2세가 아니라 지친 중년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연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었잖아. 우리 조용히 합의할 수도 있었어. 조용히 합의요? 5년 전에도 그렇게 조용히 처리하려 했죠.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 뜻이었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지연이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도윤 씨, 사람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도윤 씨는 어머니를 선택했고 저는 버렸죠. 그게 다예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5년 전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연아. 그래요. 한때는 도윤 씨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돈이 아니라 도윤 씨라는 사람을 사랑했죠. 지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가 날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아니야. 나도 널 사랑했어. 그래요. 믿을게요. 과거형으로요. 지연은 도윤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도윤이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안녕히 계세요, 도윤 씨. 이제 저는 그 여자가 아니에요. 도윤 씨가 죽였던 그날 저도 죽었거든요. 지연은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이제 정말 과거였습니다. 며칠 후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연은 상속권을 포기하는 대신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성그룹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이혼도 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지연은 한강변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강물은 잔잔히 흐르고 사람들은 산책을 하고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지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팔찌를 꺼냈습니다. 병원 입원 팔찌였습니다. 5년 동안 간직했던 팔찌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글씨도 거의 지워진 팔찌였습니다. 기타 환자 B27. 지연은 팔찌에 적힌 흐릿한 글씨를 읽었습니다. 한때는 이름도 없었던 지연. 존재조차 지워졌던 지연.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연은 팔찌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팔찌가 물에 닿아 첨벙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너 보내줄게. 불쌍했던 피해자 한지연. 여기서 끝.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새로운 명함 디자인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전에 만든 명함이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연 -HJ 법률 컨설팅 대표. 지연은 합의금으로 작은 법률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재벌가 상속 분쟁, 부당해고, 권리 침해 사건들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였습니다. 지연처럼 버려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한지연 대표님,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어요. 직원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재벌가 며느리였는데 시댁에서 쫓겨난 분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대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상담 잡아주세요. 제가 직접 만날게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다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5년 전 이곳 한강교 근처에서 지연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연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변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이. 지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앞을 향한 의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벌가가 버린 며느리, 이제는 재벌가를 법적으로 견제하는 전문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지연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과거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한강을 물들였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지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집으로, 사무실로, 새로운 내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지연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것이 지연의 진짜 복수였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말이죠.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